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도 3개가 올라왔고요. 관련한 대책으로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중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핵심 대책으로 1세대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꼽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1세대 1주택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1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양도소득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집이 없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 또는 1세대 1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투기 세력만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1세대 다주택자들이 양도시에 내는 거래세인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양도 차익세, 소득세입니까? 그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거래세에서는 실제 우리가 그 세금을 부과할 때는 차익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렇죠. 차익이 발생해야만 거기에 따른 소득을 내는 거죠.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발표만을 언뜻 들으면 많은 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들이나 아니면 양도시에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 같은 것들이 동반될 수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그 차익에 붙는 양도 차익세가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1세대 다주택자들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중요한 맥락이라는 점입니다. 직장인들은 몇백만 원만 벌어도 거기에 대해서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야 되죠. 근데 1세대 다주택자들 투기 세력이라고 불러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데 주택 양도 차익으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양쪽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우스 푸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주택이 매매가 안 돼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주택을 구입해 줌으로써 또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또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상당히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된다는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세대 1주택자들의 실소유주죠. 실제로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지금과 같은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세대 다주택자가 양도 차익으로 수억 원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그 조세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보고요. 특히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공급생활자들이 보기에는 형평성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예산은 재원은 한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번 4.1 부동산 대책과 같이 다주택자들이나 투기 세력들이 이번 대책에 의해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면 결국은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메꿔야 되는 사람들은 공급생활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따라서 혜택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그 주택이 얼마짜리든지 간에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자에게는 3억 원 주택을 가졌을 시에는 1,000만 원이 넘는 혜택, 6억 원 주택에는 2,200만 원, 9억 원 주택에는 3,400만 원이 혜택이 됩니다. 그런데 1세대 3주택자의 경우는
3억 원 주택에는 1,200만 원, 6억 원 주택에는 2,700만 원, 9억 원 주택에는 4,100만 원에 이르게 되면서 결국은 주택을 많이 소유할수록 그리고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요. 이름은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세제 지원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집주인의 소득 과표, 이 주택을 4억 원 상당의 주택이라고 계산했을 때 집주인의 소득 과표가 높을수록 소득공제와 재산세 감면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그것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2주택자로 넘어갈수록 소득과표가 1,000만 원인 경우는 52만 원, 4천만 원인 경우는 70만 원, 1억 원인 경우는 110만 원에 이르는 세제 혜택이 가게 됩니다. 3주택자의 경우는 훨씬 더 심해져서 소득과표가 1억 원에 이르게 되면 368만 4천 원에 이르는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렌트푸어 지원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이렇게 세제 혜택을 많이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시는 지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재현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혜택에 대한 형평의 문제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저소득층이 목돈이 없어서 전세를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집주인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집주인이 목돈 마련하는 걸 도와줌으로써 그분들한테 좀 더 그런 목돈이 없더라도 그 임대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그런 대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측면을 좀 한꺼번에 저희가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투기 세력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세입자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하우스푸어라고 불리는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렇게 재원을 마련한다면 세입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목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는 저리대출을 더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대책을 내줄 수 있지 않나 싶은 거고요. 하우스푸어 같은 경우도 채무조정 같은 방안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이 종합대책안을 꼼꼼히 들여다봐도 세입자들이나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실질적인 대책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같은 것들은 투기 세력이나 다주택자들에게 지금 당장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이 형평성의 문제, 서민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려를 하고 그런 데 대해서 저희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이번 그런 사회부동산 대책에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하우스푸어에 대해서 행복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원님에게 흡족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런 대로 좀 그런 형평을 좀 갖춰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재현 수고했습니다. 안정봉 의원이 이제